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갔다 오고 또 누구도 갔다 오고 통상교섭본부장도 갔다 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죠.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이라고는 1도 없었다.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 바로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때 또 보낸다는 게 그 구닥다리 김종인 정치판에서 여기 굴르고 저기 굴르고 왔다 갔다 눈치 보면서 자기 몸값 올리고 했던 그 자를 특사로 보낸다? 또 기타 등등? 만나나 주겠습니까? 아니 이럴 때 탁 머리가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이재명이가 입장에서 한덕수 최상목을 딱 불러가지고 좀 특사로 좀 가서 우리 국가 이 정말 이익을 위해서 좀 두 사람의 능력 좀 발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국가 이익이 오는 건데 그런 한덕수 최상목 특사를 보내면은 미국이 이 정부를 갖다가 이재명 정부를 다시 볼 수도 있다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 친중파가 그게 아니네 보니까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네 하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왜 한덕수 최상목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썼다고. 경제 관료는 한덕수 최상목 썼다는 것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쓴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DJ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장관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대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인데 DJ 정부입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같으면 알죠. 아주 친북파일 수도 있는 친북 친중파일 수도 있는 분인데 이분을 초대 통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이 DJ의 꿈을 갖다가 그리도록 이렇게 통일부 장관을 제일 중시했으니까 말이죠. 이 강인덕 장관 이분이요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대중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지낸 강인덕 장관이 딱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 특사단으로 보내면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이런 식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종인이가 티 나오고 또 누가 티 나오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들이 티 나가지고 국가 이익 그래서 이 강 장관, 소위 DJ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했던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비판한 남도구를 썼다 이거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나를 장관으로 기용했다 이거예요. 내란 수사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라든가 안보 협상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딱 강조를 했습니다. 멋진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강인덕 장관이 DJ 첫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남덕우를 딱 첫 총리로 세웠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덕우 총리를 옛날에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남덕우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남덕우 씨는 서강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기피하는 인물인데 박 대통령이 딱 남덕우를 경제기원 장관이면 경제부총리를 딱 시켜놓으니까 총리를 시켜놓으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왜? 박 대통령의 그 용인술 그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남덕우가 이때 필요하다 해서 딱 불렀다. 그러니까 놀라운
해안을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사람을 쓰는 것도 적재적소에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는 박정희 정부를 비판을 신랄하게 경제정책을 했던 사람을 딱 끄집어 불러가지고 당신이 좀 총리를 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달라. 경제정책을 해달라. 성공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햇볕 정책을 비판한 이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지. 예? 삐딱선만 타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내란 수사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안보 협상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미국 특사단은 미국 통으로 보기도 어렵고 국내 정치용 특사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 아주 지적을 딱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미국 특사단 김종인을 비롯한 기타 등등 뭐 이은준이 뭐니 딱 보니까 이거는 미국 통으로 보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국내 정치용 특사단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가서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인덕 장관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중앙정보부 소위 국가정보원 전신이죠. 거기서 1세대 북한과 해외 정부 분석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강 장관은 1968년에 121 사태 발생 몇 달 전에 북한 움직임을 이미 예견한 보고서를 썼고 해외 정보국장과 북한 정보국장 재직 당시에 미국 닉슨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인데 미국과의 그러면 관세 안보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두고 있는데 강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딱 던졌더니 국가안보실장 혼자 이번 협상 감당하기는 어렵다.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을 잘 알고 미국과 말이 잘 통하는 대미 협상용 특사단을 보내야지. 협상팀이란 것은 협상 끝날 때까지 워싱턴 호텔에 진을 치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싱크탱크, 언론 등 각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일도 모르는 사람들을 쭉쭉 김종인이가 뭐합니까? 이현주가 뭐하래요? 이 당 왔다 저 당 왔다 해서 국회의원 되고 그런 기술들은 많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대미 협상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미국 개신교와 선이 닿는 국내 개신교 목사들도 전부 동원해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인덕 장관의 이야기는 지금 특사단이 X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이거는 특사단이 아니고 정치용이다. 정치적으로 하나씩 자리 주는 거다. 이게 뭐냐? 지금 요번에 특사단 보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네. 닉슨 카터 대통령 때처럼 미국 조야에서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카터와 30-40분 설전을 벌인 일이 있다. 이거 대통령하고 카터하고. 박 대통령이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하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카터가 회담 도중에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려고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미국의 국방 전략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게 철수를 하려는 걸 철수를 못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주저앉혀놨어요. 미군 철수하겠다고 카터가 딱 그러는 걸 못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이런 능력, 철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비판만 할 줄 알지 왜 그분들이 이 국가를 세우고 초석이고 그분들이 영웅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좀 공부 좀 해라 좌파들아. 이렇게 강인덕 장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기자가. 한미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시기상조다. 한마디로. 미군이 제공하는 핵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전략자산 감당할 수 있어? 전시작전권 그 작전 우리가 한다. 그래 좋다.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 전략자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한국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다 무너진다. 개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딱 한마디로. 강인덕 장관의 이 노무현 때 최초의 통일부 장관했던 강인덕 장관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묻자 실용주의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 멋들어진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용주의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강인덕 장관. 이 강인덕 장관의 말에 경청할 정도가 아니고 100%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없이 즉자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실용주의가 아니다. 그거는 기회주의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 중국은 한국을 깔보고 나올 것이고 미국은 우리를 아예 쳐다도 안 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결론을 냅니다. 미국은 우리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두 번째 중국은 한국을 깔보기 그다음부터 누르기 시작할 거다. 사드도 배치만 하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도 다 챙기고 문재인은 사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중국은 큰 산이요. 큰 산봉우리요. 우리는 조그만 언덕입니다. 이런 비슷한 소리 해가면서 중국에 아부떨다가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떠서 사드 바로 딱 하고 국가안보 딱 하고 한미일 핵 확장 억제 그룹 NCG 그룹 가동시키고 한 거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말 망하기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미일 그걸 동맹체로 만드는 그 주역이 바로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NCG 그룹.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 중국은 한국을 깔보고 나올 거고 미국은 우리를 아예 쳐다도 안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강인덕 장관의 말을 이재명은 경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자꾸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은 김대중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 강인덕 장관은 김대중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이 김대중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강인덕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서두를 때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미국, 일본과의 강력한 협력을 등에 업고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서 북한에 접근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니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이재명보다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재명에 대한 충고인 것 같습니다.
말은 그게 아니지만 이 강인덕 장관의 말은 이재명 정부가 경청을 해야 될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유화책에도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대북 유화책 아무리 써봐야 도보다리에서 도보다리에서 국가 기밀을 갖다가 던져줬지 않습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 간첩질을 한 거죠. 문재인이가. 왜? 국가 기밀을 USB에다 넘겨줬으니까. 근데 이 USB가 재판을 통해서 한국사법부에서 이건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개를 하라고 그랬거든, 국민들이. 그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넘겼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것이 위야무야 됐지. 그걸 다 통치권 영역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치니까 그건 참 유야무야했지. 그 문재인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사를 받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것을 괜찮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유화 측에도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렸다 이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북한과 중국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문재인이가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고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우리 돈 176억 원을 들여가지고 최신식으로 진 바로 아주 훌륭한 그 건물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김여정이 폭파시켜버렸어요.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을 했습니다. 가서 밥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혼밥. 경호원들 데리고 가서 수행한 장관들하고 같이 가서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만두 깐풍기 하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혼밥을 했다 이거예요. 10번 중에서 3번을 사람들 초청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시진핑을 만나지도 못했지 아마. 어땠나 모르겠다. 뭐 한번 얼굴을 봤는지. 7번을 갖다가 혼밥을 했어요. 중국 음식은 아주 그냥 이맛 저맛 많이 받겠습니다. 그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혼밥이라는 게. 중국과 북한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했다. 이게 지금 얘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딱 냅니다. 누가요? 강인덕 통일부 DJ 때 통일부 장관 했던 장관이 그럽니다. 힘에 의한 외교가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 정도라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북 군사력 우위는 남북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철칙이다. 예. 강 전 장관, 강윤덕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강인덕 장관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서로 경쟁하듯이 대화하겠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건 금물이다. 이분은 DJ 때 통일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첫 통일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조건 원팀이어야 한다. 예. 통일부 명칭 변경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빼자는 거는 완전히 남북 두 국가로 가자는 얘기 아니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을 넣었다가 뺐다 한다. 이거 이래갖고 무슨 어떻게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나. 예? 통일 없이는 우리 민족의 장래도 암울하고 주변국, 강대국, 틈바구니를 삐짓고 민족이 살 길을 개척할 방법이 없다. 방법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확산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에 애써야 한다. 탈북민을 갖다가 무시할 게 아니라 탈북민을 높이 평가하고 희망을 확산하고 탈북민 정착에 지원에 애써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탈북민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일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함께 가야 되고 우리는 더더욱이 그들을 아껴야 되고 우리 국민이니까 이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애써야 된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란 점을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 방북해서 김일성과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딱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은 오찬 자리에서 남북이 서로 4만 내지 5만 명씩 오고 가고 하는 자유왕래를 통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하자면서 그러자면 남한의 강력한 반공정책 중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뻔뻔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뻔뻔한 주장을 했는데 김일성을 상대하면서 공산권 세력과 대화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도 없으면서 껍죽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강 전 장관은 강인덕 장관은 1978년 중앙정보부 퇴직 후에 1980년부터 98년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18년 동안 KBS 사회교육방송에서 노동당 고급 간부들에게라는 제목의 대북방송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자유아시아방송 RFA에서 같은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시키려면 이런 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종석 같은 사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주판이 뭐냐 하는데 이런 강인덕 장관과 같은 아무리 노령이지만 지금 90세가 넘었겠지만 이 현명하게 아주 현자가 이야기하는 이 폭포수 같은 이 정말 통일의 이 이데아를 한번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25년 넘게 대북 심리전 방송을 했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6.25 때 평양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었다. 평양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6.25에. 이제 평양에서 피난 왔다는 분이죠.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었다. 그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미국 방송 VOA 미국의 소리는 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폭격됐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거야. 혀가 굳어서 발음이 어눌해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한 대북 방송을 계속하고 싶었다. 미국 정부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RFA 등의 지원을 중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 미국 정부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RFA 등을 지원을 계속했어야 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여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1983년 북한군 조종사 이웅평 상위, 이웅평 대령입니다. 중위와 대위 사이가 아닙니다. 이웅평 상위는 이 양반이 올 때 대위입니다. 대위. 이웅평 대위. 이웅평 대위가 북한 조종사가 비행기 몰고 하나 왔죠. 이분이 내 방송을 듣고 북한 현실을 깨닫게 된 뒤에 미국을 몰고 기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군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이후에도 내 방송을 듣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큰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수세적 자세를 버려라.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리적인 대북 심리전은 통일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합니다. 네. 참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 강인덕 장관의 수준의 통일부 장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이 정부는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몇 점이다. 내가 볼 때는 100점이다. 내가 볼 때는 빵점이다. 뭐 등등 국민들이 혼자서 마음속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판이 중요한 거예요.
강선우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의 장관 총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이 푸바에서. 저는 그 자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예. 신문을 안 봐요. 사람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강선우가 지금 맨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어떻게 그런 자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장관에 대해서 일체 이런 방구를 안 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